예, 오늘도 어김없이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수요일은 윤미향이가 그 일당들과 함께 국민을 속이고 전 세계인을 속이고 사기치는 요일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미향이가 어떻게 사기를 쳐왔고 지금도 사기를 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윤미향 저 사기꾼 일당이 저 아이들과 저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사기를 칠 가능성이 아니고 그런 행동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들 이야기 국민 의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양우 국기를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함,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1절 힘차게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햇빛 때문에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진 않아요. 인사 못 드리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들국화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순국선물 호국명령 그리고 윤미향 저 일당 사기꾼들 때문에 고통받다가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블루리언. 네, 블루리언님 반갑습니다. 예, 바로 직면을 향해 주십시오. 예. 저는 어제 대한민국의 땅끝 도시, 땅끝 도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제주 4.3 평화공원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가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확인을 했냐면은 윤미향 저 사기꾼이 왜 저기서 저렇게 고소고발을 당해가면서 사기꾼이라고 욕을 먹어가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모금을 국민을 상대로 국제사회를 상대로 사기를 쳐가면서
소녀상을 만들고 저런 투쟁을 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명은 왜 저기서 저런 투쟁을 하고 있는가? 지금 단순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투쟁이 아닙니다. 윤명이가 저렇게 국민을 상대로 사기질하고 저렇게 투쟁하는 것은 바로 윤명이가 꿈꾸는 세상이 다른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꿈꾸고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제주 4.3 평화공원 그 현장을 가서 김일성의 꿈의 궁전이 완성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이 땅에는 누구나 알다시피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서 배우다시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남쪽에는 바로 미군이 들어왔고 북쪽에는 소련 공산당이 들어왔습니다. 두 나라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하면은 바로 유엔 감시하에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런 나라를 건국해 주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소련 공산당은 그런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소련 공산당은 바로 대륙의 공산화, 이 조선반도의 공산화를 꿈을 꾸며 왔기 때문에 각자가 꾸는 꿈이 달랐습니다. 미국은 바로 대한민국 땅 이 조선반도에 빨리 국가를 세워주고 떠나가기를 바랬고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정명군이 아니었고 하나의 잠년 기간 동안에 나라를, 하나의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고 세워주기 위해 왔던 그런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제주 4.3 사건 평화기념관에 갔더니 일본군도 정명군이었고 미군도 또 다른 정명이었다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 빼고 나머지 모두 육지에서 왔는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왔던 국방경비대도 정명군이었고 모두가 정명군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적인 인식, 역사적인 시각이 정명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정명군이 아닌가? 바로 김덕구, 이덕구, 김달산 같은 경우는 지금도 내부에 들어가 치면은 인민해방군 총사령관입니다. 그냥 인민해방군입니까? 공산당, 남로당, 제주도당 총사령관입니다. 이런 놈이 지금 그 평화기념관에 아주 말끔한 양복을 입고 제일 신사처럼 그렇게 짰지, 아무 관여하지 마. 그렇게 지금 기록으로 남겨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든 누가 보든지 간에 보면은 저 사람은 참 얼굴도 잘생겼고 양복을 입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은 참 신사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자가 바로 인민해방군 총사령관입니다. 바로 그자 때문에 오늘날 제주도에서는 수천 명의 양민들이 죽어갔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갔습니다. 바로 공산당 인민해방군 총사령관 김덕구, 이덕구, 김달산 같은 그런 인간들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지금 윤명이 하고 있는 짓은 보면은 이름이 시민운동가고 이름이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답시고 일을 하고 있지만은 끝내 그 숨어있는 그림은 또 다른 그가 꿈꾸는 정치, 그가 꿈꾸는 또 다른 이념의 활동을 하고 있는 고도의 정치꾼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윤미향이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고 역사에 사기치고 역사를 뒤집게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확인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인간들, 저 이면에는 바로 그런 인간들의 집합소, 그런 인간들이 또아리를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미향이가 여기서 모은 돈을 갖고 그런 활동, 조선민주주의 인민 해방이 되는 그날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활동가들에게 자금 준 내역들도 하나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윤미향의 남편, 윤미향의 시누이 모두가 대한민국의 위대한 발전을 위해서 꿈꾼 자들이 아닙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의 나라를 위해서 꿈꿨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명목으로 배상금을 주고 그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남노당 국회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국회에서 지금 합법의 이름으로 각종 특별법, 각종 법안, 쓰레기 법안들이 하나둘 만들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상 특별법도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조만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도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매달 이달이면 통과될까 지달이면 통과될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도 반란이요 폭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국회에서 또 특별법을 만들어서 마치 여수 순천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 군인들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나 하면은 일부 군인들이, 그건 일부 군인이 아니고 바로 1948년 해방공간 대한민국 건국 공간에 있었던 빨치산들입니다. 자익들이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국방경비대에서는 무려 10% 이상의 군인들이 바로 공산국가를 꿈꿨던 공산군들이었습니다. 그런 공산군들이 사상 사건과 여순 반란 사건을 일으켰던 주범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치 지금 저항을 했던 저항 세력처럼, 항쟁 세력처럼 그게 미화되고 있고 오역되고 있고 역사를 뒤집는 일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국회의원들 언젠가 반드시 심판받는 그날이 올 것이고, 사삼특별법을 만든 거기에 동의했던 국회의원들, 그리고 여순 순천 반란 사건도 거기에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언젠가 반드시 하늘의 심판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날이 조만간에 올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연사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파 삼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파 삼촌입니다. 저는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고 지금 서울시의회 앞에서 거의 한 달 넘게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 25개 구에서 압도적으로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이 코로나, 이 부동산 문제 빨리 해결이 시급하다. 그것이 표로 이어져서 50대, 60대, 70대 할아버지들과 20대, 30대 손자들이 힘을 합쳐서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탄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강우병 난동을 일으킬 때와 똑같은 지금 선동질을 이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도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강우병 파동을 일으켜서 이명박 대통령이 초기에 일을 좀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막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정말 뇌에 구멍이 숭숭 나신 분 여기 계십니까?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히 해프닝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전문적인 선동꾼인 것입니다. 몇 해 전 정말 태블릿 빛이라고 하는 아무런 중앙 증거도 없는 누군지 알 수도 없는 그런 태블릿 PC를 들이대면서
촛불 폭동으로 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에 넣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교훈을 삼아야 된다. 우리가 뽑은 지도자들을 우리가 이제는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뭐 여기뿐 아닙니다. 서울시청을 에워싸서 이제 그 성폭행범 박원순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서울 오세훈 시장에게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을 개편해서 이제는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한번 잡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서울시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이들은 선동으로 실체도 없는 저 패팔이 지금 옆에서 하고 있는 저런 친일파리 등으로 상대 세력들을 또 수능으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도 반성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잠시 전에 보셨지만 한 나라의 국가, 내 국가가 나오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춤을 추고 저는 추한 모습들을 또 기자들이 와서 찍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 니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냐 이 자식들아, 이 쓰레기 같은 기자들아. 그러니까 니들이 기레기 소리를 듣는 거야. 정말 기본이 무너졌습니다. 기본이 무너졌어요. 그래도 경찰분들은 요즘 외국가 나오고 이러면 돌아다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경찰분들도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말 검증도 되지 않은 이런 백신을 경찰들에게 강제 접종한다는 게 이게 나라입니까? 경찰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대 여인이 사지가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20대 30대 같으면 접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강제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할 수 있느냐?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저는 문재인의 아들 문준영, 그리고 추미애의 아들 서씨, 그리고 조국의 딸 조민, 그리고 조민의 아들부터 그 백신을 접종시켜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조민한테 가서 좀 맞춰라. 전부 다 전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도 저 자리에서 저렇게 선동을 하고 언론들은 또 그것을 찍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해프닝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음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뭐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하나 당선시켰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바짝 다잡아서 대선과 지방자치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계속적으로 이 청년들과 이 어르신들의 이 바람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절대 이들의 선동에 이제는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아까도 저를 찍는 좌파들에게 말했습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 돈 돌려주지 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니들은 그렇게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냥 위안부 할머니들 돈을 돌려줘라. 위안부 할머니들 돈을 돌려줘라. 위안부 할머니들 돈을 돌려줘라. 네, 감사합니다. 아예 우파 삼촌 수고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미향이야 지금 해야 될 일은 돌아다니면서 사기칠 게 아니고
위안부 할머니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모금 몇 돈을 빨리 돌려주는 그 길이 사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저 인간들도 그 모금 몇 돈을 왜 착복하고 돈을 안 돌려줍니까? 모금만 했습니까? 국가를 상대로 중앙정부, 지방자치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아갔습니까? 받아가서 다 윤미향과 그 일당들이 돈을 쓰고 싶은 대로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죄하는 길은 그 돈을 돌려주는 길인데 제가 지금 기르녹 할머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좀 많이 찍고 있으니까 저 인간들이 저 인간이라면은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해야 되는데 저것들이 인간되기는 틀린 인간들입니다. 자, 기르녹 할머니 정의연대 윤미향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딱 했습니다. 이제 기르녹 할머니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에 함수하지 않겠다. 기르녹 할머니는 선언을 했습니다. 왜? 그게 국가 면제, 주권 면제, 국제법에 그게 합당하기 때문에 기르녹 할머니는 그 합당한 그 길, 올바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기르녹 할머니가 윤미향과 그 일당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계속 속임질 당하다가 보니까 기르녹 할머니가 1억 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해 유럽 갔다 오시면서 기르녹 할머니가 갈비뼈가 몇 대가 금이 가고 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했던 그런 사항들을 보면서 기르녹 할머니가 할머니들 윤미향으로부터 학대당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도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것은 기르녹 할머니 가족 얘기입니다. 가족은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다. 그런데 기르녹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 윤미향으로부터 이용당했다고 말씀하시고 일본 정부로부터 받을 돈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 그게 기르녹 할머니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대로부터 어머니를 이용한 점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예, 그렇습니다. 윤미향이가 인간이고 생각하는 진짜 사람이라면은 이게 기르녹 할머니와 기르녹 할머니의 가족의 심정입니다. 먼저 기르녹 할머니를 이용당하도록 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과를 받고 싶다는 것이 바로 기르녹 할머니뿐만 아니고 많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도 더 이상 윤미향으로부터 지난날 이용당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받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미향은 사과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버이날 해갖고 카네이션 이렇게 보내고 하는 그런 쇼를 하고 있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은 윤미향의 그런 쇼를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구역질이 난다 그래요. 거머리 같은 인간, 박쥐 같은 인간, 사기꾼 같은 인간, 그 수십 년 동안 당했는 걸 생각해 보면은 진짜 치가 떨린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차 앉아갖고 그런 사이버를 통해서 그런 쇼를 하고 있으니까 저게 인간입니까? 그런데 나라가 이꼴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윤미향도 책임이지만 윤미향보다 더 큰 책임은 바로 생각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질을 하고 사기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기꾼한테 돈을 밀어주고 잘 하겠지. 밀어준 돈이 수십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윤미향은 그동안 차곡차곡 받아가고 집도 사고 반대한민국 활동하는 애들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장학금도 주고 그런데 정작 줘야 될 할머니들에게는 돈 별로 주지도 않았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할 때 돈 없어요 하면서 할머니들에게 먹고 싶은 음식 하나 제대로 안 사주고는 지는 아파트를 5채를 샀다 팔았다 하고 어마 쇼를 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그리고 이게 인간이라고 지금 같이 행동을 같이 하고 있는 저게 인간입니까? 저런 인간들의 삶은 얼마 남았습니까? 왜 얼마 남았는가? 문재인의 임기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 다 못 채웁니다.
문재인은 이제 레임덕 상황으로 빠져서 들어갑니다. 문재인이가 하는 말과 행동을 국민이 믿어줄 수 있는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4년 동안 문재인으로부터 쏟고 쏟다 보니까 문재인이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문재인과 뜻을 함께했던 고려대학교 최상직 교수, 유명하신 분입니다. 진보 지식인 중에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최상직 교수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촛불 집회가 그대로 이어졌고 대한민국이 코로나 전국이 아니었으면 그 촛불이 문재인을 태워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전국으로 이렇게 독재 탄압 전국이 아니면은 그 불타올랐던 촛불이 문재인과 그 일당들 그리고 저 윤미향도 태워서 죽였을 것입니다. 촛불 정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질하고 국가를 무능하게 빠뜨려서 이렇게 혼돈에 빠뜨린 그런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촛불이었고 촛불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촛불 정신이 어디로 갔습니까? 문재인과 그 일당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그 모든 걸 잠시 덮고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가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코로나도 지금 미국이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어느 주 같은 경우는 그냥 방송에서 그냥 방문해서 오면은, 자 삼촌 그 신경 쓰지 마, 방문해서 오면은 코로나 접종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돈 많은 자들은 미국 가서 코로나 접종 받고 그냥 바로 해소가 됩니다. 저 집회 방해하지 말고 바로 경찰은 격리시키라고, 저런 자를 격리시키라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사기꾼이 누군지 분간도 못하는 저런 자들은 빨리 격리를 시키라고. 저런 정신 없는 자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오늘 이렇게 혼돈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자, 다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짝집 TV 묵가랑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앞걸음도 못하는 인간들이 마치 앞걸음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저런 무례한 자들. 네, 안녕하십니까. 짝지트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2년 전만 해도 이렇게 아스팔트에 나와서 이런 좌파 세력, 종북 세력하고 주사파 세력하고 싸울 줄 몰랐습니다. 또 이런 윤미향 같이 더럽고 추악한 여자를 또 비판하러 이렇게 기자회견에 또 참석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태까지 지금 2년 가까이 아파서 아스팔트에 나와서 활동하면서 부모님께 제대로 만나보고 제대로 식사를 못했습니다. 근데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 아버님을 만나서 진짜 아들된 또 하나의 또 효심이라고 할지 몰라도 고기를 좀 사드렸어요. 고기를 좀 사드렸더니 예전에 2년 전만 해도 그렇게 잘 드시던 고기 한 점을 잘 못 드세요. 그렇습니다. 자기 부모를 위하려면은 남의 부모를 먼저 공양하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들이 윤미향 같은 사람이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정반대되는 사람. 247명의 위안부 할머니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230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14명밖에 안 남으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자기의 기부금과 후원금을 모금하려고 지금도 수요 집회에 저렇게 모여서 저렇게 앵벌이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윤미향 같은 여자, 이런 여자 누가 뽑았습니까? 맞습니다. 문재인이 뽑았습니다. 문재인은 더 빨갱이죠. 문재인, 지금 김명수 같은 그런 대법원장, 지금 대법원장이라면은 적어도 법치를 수호하고 지금 누구보다도 헌법을 수호해야 될 사람이 지금 거짓말과 지금 아니라는 생각으로 지금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추잡한 이런 세력들 꼭 끌어내고 여러분 국민들이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남산의 기억의터에 247명의 할머니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새할머니를 뺐다가 다시 정신대 할머니 3분을 또 집어넣은 근황이 있어요. 새할머니의 이름을 뺀 할머니들은 자기의 생고가 위태롭고 병고가 또 나셔갖고 병원비가 없으셔서 그 1억 원을 국가로부터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혼 가치가 얼마 없다고 그 할머니를 3분을 빼줬어요. 그 중에 할머니가 신미자 할머니, 곽예나 할머니, 김복순 할머니입니다. 신미자 할머니는 일본에서도 제1호 위안부 할머니라고 인정하신 분이고, 그리고 247명 전원에게 1억 원씩 돌려주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에 합의를 봤는데 지금 230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14명한테 그게 분담금이 더 돌아갈까요? 6명이 다 먹고 튀었습니다. 집을 5채를 사고 지금 자기 딸은 유학을 보내고 지금 호의호식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나무꾼이 있습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찍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꾼이 간 다음에 그 도끼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나무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사파 세력들, 이렇게 종북 세력들 이렇게 반치는 거를 꼭 기억하셔서 나중에 내년 3월 9일날 꼭 심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적당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여성의 주체와 연방과 정의에 대한 복구를 보장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예, 윤미향은 아주 나쁜 인간이다 이렇게 결론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위안부 할머니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남산의 그 기린비 퇴에다가 이름을 지멋대로 넣었다 뺐다가 지가 지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이라고 또 이렇게 모셔왔는데 모셔온 사람들 중에 가짜 위안부도 많이 있다. 이렇게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윤미향이가 이 본인의 임무, 위안부 할머니들의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든 정치 이념적으로 이용해서 사기를 쳐보겠다고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진실이 아닌 거의 가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밝혀지는 것이 없다. 꼬여갈 수밖에 없었다. 윤미향이가 사기치는 게 계속 사기를 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드디어 우리 자유연대 때문에 저 집회 장소가 28년 동안 사기치던 저 집회 장소가 올 수도 됐습니다. 바로 자유연대가 집회 1순위가 되면서 집회할 수 있는 자유, 사기칠 수 있는 자유가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윤미향이는 지금 감옥을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윤미향은 감옥을 가야 됩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하늘에 신이 있다면 저 윤미향을 밤에 잠이 잘 때 심장이 멎게 하든 아니면은 저 돌아다닐 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돌아다닐 때 벼락이 쳐서 윤미향의 심장을 또 멎게 하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동 말씀드리지만은 이 우주의 법칙은 신의 섭리와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 저 멋대로 윤미향 같은 사기꾼 멋대로 지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윤미향 같은 사기꾼 멋대로 나라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과 그 일당들, 사기를 한껏 쳤던 일당들은 반드시 심판받는 그날이 옵니다. 언제 오는가? 머지 안 남았습니다. 날이 몇 날 안 남았습니다. 사기꾼들의 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이가 처음에 햇불 들고 청와대 들어갈 때 내 세상이 이제 열려 있을 것이다. 이해찬이가 앞으로 20년 집권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20년은 무슨 20년입니까? 겨우 3년하고 지금 모든 게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정치적 심판을 받고 지금 내려앉았습니다. 곧 조만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작납니다. 청와대는 절대로 제3의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청와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제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제대로 된 20대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저 애들은 미래가 없는 애들입니다. 저기 있는 저 애들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낡은 유령에 둘러싸여 있는 공산주의 유령들이 저들의 영혼들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내일의 세상이 어떻게 될 줄도 희망이 없는 인간들이 윤미향과 같이 희망 없는 세상을 같이 가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죽음의 계곡밖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망의 새 문을 열 것이고, 대한민국이 역사가, 뒤집어진 역사가 새로 써질 것이고, 윤미향 같은 사기꾼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고통 줬던 그 고통도 바로 내년이 되면 치유받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2015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해서 110억 원 정도 받아왔을 때 그 돈을 바로 위안부 할머니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골고루 나눠줬더라면은 위안부 할머니들과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했을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윤미향과 그 일당이 그 돈을 나눠주지 못하게 만들면서 한일 갈등을 만들고, 오늘날 저 앞에 있는 일본 대사관이 공사도 못하게 저렇게 만들고 있는 바로 저 한일 갈등의 원동력을 만든 자가 바로 문재인이요 윤미향과 저기 있는 저 일당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국제사회 고립으로 앞들이고 있는 주범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어나서 저 인간들을 심판하고 저 인간들 역사의 법정과 사법부의 법정에 반드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연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연대 김상진 사무총장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0일 공군위원회와 네, 오늘도 이렇게 기자회견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벌써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여름으로 넘어갑니다.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저 거짓 세력과 함께 맞서 싸워와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코로나 끝나가고 곧 문재인 정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권 바뀌고 나면은 저자들이 저기서 얼마나 저런 불법 노상 점거 해놓고 하는 저 불법 행위를 얼마나 가겠습니까? 요거 경찰이 또는 구청이 봐주고 있기 때문에 저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거 지네들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쟤네들 땅이 아닙니다. 저 자리는 쟤네들 땅이 아닌데 마치 쟤네들 땅인 것처럼 저렇게 불법 점유를 하고 있고, 그것을 구청과 경찰이 봐주고 있기 때문에 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문재인 정권이라는 그 좌파 정권이기 때문에 그게 용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재인 정권 끝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저들의 거짓 위선적인 활동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행위는 이미 끝났습니다. 약자 코스프레, 나무 아픔을 가져다가 마치 자신들의 아픔인 것처럼 방 팔고 때 빨아서 돈 모으고 자신들이 호강하고 호의했던 것들은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절대 저들한테 돈이 가고 그 다음에 권력이 가고 이슈가 가고 힘이 가는 일들은 더 이상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선동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저자들이 왜 지금도 해먹고 있느냐? 아직도 더 해먹을 수 있다는 그런 미련 때문에 저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인 맞불 기자회견, 맞불 집회를 통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깨닫게 해줬을 때 저들은 조만간 소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끝까지 저들을 물리치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대한민국을 건설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아주 한 20분 남았기 때문에 제가 길어놓고 하는 육성을 저 인간들 저 다 들을 수 있도록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고와 치근에 오르는 절망과
분노와 갈등이 전개됩니다. 너무 슬프고 참담하다. 부끄러워 젊은 세대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한일 갈등이 심화된 일본군 교환 문제나 경제노화 문제 때문이 아니다.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며 필사들의 영화와 존엄을 회복하려는 전 세계 시민들의 열망과 노력할 거 아니라 과거사를 발전하기는커녕 어려움이 존재하는 역사를 사실마저 부인하고 거짓과 말만큼을 일삼으며 어머니가 그 기부한 거 정의연에 기부하고 한거 그냥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다시 아니 안 만들면 자손이는 누구인데 저희들만 이렇게 어디다 기부하고 어디다 쓰고 그건 안 되지. 자손이 있으니까 자손들하고 상의해서 해야 할 일을 아니면 안 해야지. 어머니가 기부했대 좋은 데 쓰라고 기부했다고 그래가지고 쟤네들이 어머니 돈을 다 가지고 갔어.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재판할 거고 할 건데 다시 기부금 어머니 돈 가져간 거 다시 어머니한테 다시 주세요. 그렇게 물려주세요. 그렇게 소송하려고 하거든.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래야지. 아무리 등에는 노인이라도 자손이 있으면 자손들하고 상의해서 무슨 일을 하야지. 저희 못대로도 다 해버리는 거? 그 세상 사는 게 아니지. 예, 잘 들었습니까? 히로노 할머니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손들이 있는데 내 돈을 자손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저들 멋대로 쓰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되지 하고 할머니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인간들은 그 할머니의 말씀 이런 것들은 아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힘을 모아서 저 윤명 저 악당하고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남아있고 저 인간들이 계속 또 성명서도 읽고 하기 때문에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있는 저 인간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가식적이고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사기를 치고 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10년 한일 평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5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45년 우리의 스스로의 힘이 아닌 연합국의 힘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948년 8월 10월 우리의 자체적인 힘으로 공화국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2년 후에 공산군들로부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000만 이상 가족이 발생했고 5만 명이나 되는 연합군이 와서 이 땅에서 피를 뿌리고 죽어갔습니다. 전 사상자만 해도 무려 수백만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윤미향이가 그리고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이가 좋아하는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 때문에 이 땅에 그런 피 흘린 데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윤미향이가 제정신이 있고 한다면은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하려면 누구부터 해야 됩니까? 최근간에 있었던 6.25 전쟁 그 유가족들, 그 미망인들, 그 가족들에게 먼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활동을 하고 그러려면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김일성 집단에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피해를 또 시진핑 공산당에게 물어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 공산당 푸틴에게도 물어야 됩니다. 그런 일 아무에게도 안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물론 알고 있을 뿐만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시진핑과 김일성과 그 다음에 푸틴, 소련과 중국과 북한 공산당은 바로 이들과 함께 괴를 행동을 같이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일말의 책임도 묻지 않고 그들을 말 한마디도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주구장창 비난합니다. 또 일본만 비난한 게 아니고 미국도 주구장창 비난합니다. 마치 그들의 부모가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 엄청난 뭔가 당한 것처럼 계속 반미 행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반일 행동을 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는 대한민국 이 국가는 공산주의, 반공산주의 운동을 해와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같은 하늘 안에 공산주의와는 절대로 같은 하늘 안에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이 말씀을 머릿속에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어느 날부로 완전히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기중했던 경험으로부터 체득했던 그 말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공산주의와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은 지금 이렇게 허물어졌고 대한민국이 지금 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민주주의 운동했다는 김영삼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영삼이가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뭐냐? 김일성하고 정상회담 추구였습니다.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까? 김일성은 그 정상회담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받은 게 누굽니까? 김대중 아닙니까? 김대중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평생을 반대한민국 친공산주의 운동을 했고 그리고 끝내 김일성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 정치자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간첩 세계은으로부터 간첩 자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간첩 자금, 북한 자금을 받아서 바로 대한민국의 나름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는데 그 바로 그들이 말했던 민주화 운동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위한 민주화 운동,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 운동을 바로 김대중이가 그 다음 이어서 노무현이가 줄기차게 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절을 이어서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너질 북한이 바로 김대중이 내보낸 햇볕정책 자금으로 해서 핵을 개발하고 죽기 직전이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를 위협하는 핵보유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핵보유국이 되면서 김대중은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만약에 개발한다면 보유한다면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랬습니다. 김대중에게 묻습니다. 김대중은 지금 북한이 엄밀하게 핵을 개발했고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 것입니까? 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김대중 묘를 스스로 파내고 전라도 땅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핵을 개발해서 지금 대한민국 땅은 북한하고 이 대한민국이 전쟁을 하면은 이길 수 없는 완전 그런 행복을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김대중과 노무현 그 일당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문재인이가 또 이어받았습니다. 문재인이 이어받고 대한민국이 어떤 꼴이 되었습니까? 휴전선 일대 지피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간첩을 받고 방어해야 될 모든 철조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구멍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지금 국군이 아니고 군인이 아니고 지금 직장의 일터가 되어서 군사훈련을 전혀 하지 않은 군인으로 다 전락했고 핸드폰을 들고 주식 투자하고 있는 그 군인이 군인입니까? 전 세계 이런 군인을 만든 놈이 누굽니까?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3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강력했던 나라를 완전히 지금 구멍을 숭숭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주범 중에 상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김대중과 노무현과 문재인 이 세 인간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이들과 함께 했던 이런 인간들 특히 저 옆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위안부 할머니들 역사의 아픔에 빨대로 꼽아서 피
피를 빨아먹은 해플기보다 더한 저런 인간들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문재인이가 했던 모든 일들을, 악행을 다 지금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문재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대통령이 바로 문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자국의 그 기둥을 갉아먹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자가 바로 문재인, 이름도 죄인입니다. 이제는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에서 한마디 하는 걸 보면은 제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에 돌아가는 팩트를 제대로 분석하고 파악하는 그런 분별력과 파악력도 없는 그런 인간으로 지금 전락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이가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에서 물러나는 그 순간까지 이제는 봐주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예, 이제 기자회견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오늘 우리 자유정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대한문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해주신 유튜브 또 여러분들에게 대한문에서 한 감사드립니다. 30분 정도 여러분들 다시 이런 찾아뵙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지성이면 감사합니다. 감천이라고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그럴 때 저기 있는 저 대한문에서 사기꾼들이 다시 뵙겠습니다. 하늘에 들어갈 감사합니다. 불벼락을 맞을 날이 조만간에 오리라 저는 강력하게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